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경제의 3원칙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진 무어의 법칙은 이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의해서 1년마다 2배씩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를 황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구의 법칙이든지 간에 이 법칙들이 의미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가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 교육제도, 보건, 도시화,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현재 지식의 50%가 무용화되는 사이클을 7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한번 밀려난 노동자는 대등한 지식 노동자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재교육 속도가 지식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망에 따르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는 전 생애 동안 20에서 40종류의 직업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 2년 단위로 새로운 직업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직업들 중 대부분은 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퓨처 포사이트 네트워크가 예측한 2030년 인기 직업은 첫째, 인간 신체 제조회사, 둘째, 나노의사, 세 번째, 유전자 변형 농업축산약사, 네 번째, 노화 예방 매니저, 다섯 번째, 기억력 증강 내과의사 순입니다. 이런 직업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려면 이 직업들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동시장은 5% 미만의 전문 지식 노동자, 15% 정도의 기술 노동자, 나머지 80%의 파트타임 노동자로 재편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순 노동을 기계가 수행하는 순간이 오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도래하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 6월에 스위스는 성인 국민 1인당 매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 이유는 현재 스위스의 복지 혜택이 제시된 기본소득보다 국민들에게 더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기존의 복지제도를 포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기본소득제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제도입니다.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에 안정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학교라는 공공교육제도는 이제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계속되고 이
정보통신망의 결합이 가속화되면 교육제도는 현재의 학교 교육과 같은 집합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육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 계속되면 변화를 학습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학교는 지역사회 내의 기업,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과 연결되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분야를 지금보다 훨씬 큰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건제도입니다.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 정보공학기술의 결합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 노화지연을 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인체에 적용되면서 수명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개인의 수명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크기와 비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가의 생명 연장 프로그램을 자신의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수명을 120세에서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 수명이 900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의 대부분 주민들은 기존의 평균 수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류는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된 인류와 그렇지 못한 인류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화입니다. 벌써 일본에서는 거주인구 부족으로 소규모 촌락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멸 직전의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과 각종 편의 시설 이용 등에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규모 촌락의 소멸과 도시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1차로 대부분의 촌락들이 사라지고 다음 단계로 소도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거대 도시들이 섬처럼 존재하게 되고 교통망들이 그 섬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국토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수단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3D 프린터가 약간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3D 프린터가 주력 생산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가 개인용 PC처럼 공급되는 날이 오면 생산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D 프린터가 생산수단이 되는 세상은 생산 원료와 지식 정보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카누라는 배는 통나무의 속을 파내서 만든 배입니다. 반대로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던 카약은 뼈대를 세운 후에 겉에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만듭니다. 이 카누와 카약의 결정적 차이점은 카누는 생산 원료의 일부분을 파내어서 버리면서 만들고 카약은 재료를 조립해서 만든다는 점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생산은 카누 제작과 같아서 한 번 생산된 물건은 환원이 불가능하고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3D 프린터의 생산품은 카약 제작과 흡사합니다. 원료를 조립해서 만들고 역순으로 해체하면 환원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3D 프린터 한 대와 동력과 원재료만 풍부하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달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3D 프린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달로 보내진 3D 프린터는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달에 소재한 원재료들을 모아서
자기와 똑같은 3D 프린터를 찍어냅니다. 그 작업을 반복하면 프린터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 프린터들이 조립기계 프린터와 건설기계 프린터를 찍어내서 일을 시키면 순식간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가 위의 나열한 모습과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는 변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그 모습이 변화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라나는 세대가 공무원 시험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올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에 더하여서 학습하는 능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